어렵기는 하겠지만 고아원에서 자라본 사람은 입양에 대해서 적극적이에요. 그렇게 하고 본인이 살던 고아원이 아직도 있다라면 거기 가서 자기가 심장병이 있어서 거기 입양 가서 치료를 받았으면 그 심장병 있는 애를 특별히 찾아서 입양을 해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로서는 2대 엄마를 어릴 때 보냈고 그 딸을 다시 또 그 엄마하고 연결시켜서 부모가 되는, 그러니까 모녀가 되는 그런 저기를 보는데 사실 그래요. 100%라는 게 인간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처음에는 생겼고 지금은 왜 생겼어요? 먹고 살기 편하고 등 뜨시고 배불렀는데 왜 이런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겠어요? 부모가 자기 자녀를 책임지고 끝까지 성년이 될 때까지 뒷바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빛이 있으면 어두운 데는 조금밖에 없고 빛이 비치는 데는 넓잖아요. 그러니까 소리 없이 조용히 그냥 편안하게 보통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말이 없어요. 그런데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나오는 그 과정에서 소리가 커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라고 할 수도 있겠고 저는 그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진짜 이 모델이 없잖아요. 고아원이나 영아원에서 아이들이 자라는데 모델이 어디 있어요? 엄마의 모델은 좀 있을까요? 아빠의 모델은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여자아이가 자라서 엄마가 되고 남자아이가 자라서 아빠가 될 텐데 그렇다면 남자아이가 아빠의 모델을 모른다라면 어떻게 그 인생이 진행이 되겠으며 엄마의 모델이 자기를 키워주던 진짜 엄마 같은 사랑이 없는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의무적으로 키워준 그 모델만 보고 하다 보면 진짜 옛날 엄마들이 우리 진짜 엄마는 굶어도 새끼들은 먹이려고 하던 그 모정의 모델을 어디서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뭐 아이도 많이 안 낳지만은 그 아이 많이 안 낳는 그런 아이들도 키우기가 힘들어 갖고 애를 쓰고 결국은 남한테 보내고 그러는데 이 고아원에서 자라본 사람은 그걸 이해를 하는데 자라보지 못한 사람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못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배고픈 것도 알고 또 나누는 것도 알고 이런 거를 보고 배워야지. 처음에 그렇잖아요. 아기가 나서 처음부터 잘 알아요. 그렇죠. 눈을 맞추고 소리를 듣고 얼리는 소리를 알고 야단치는 큰 소리를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성장해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100% 완전한 인간은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래서 입양을 해서 네. 해외 입양을 가서 100%다 성공하리란 보장도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 갓난 아기만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고아원에서 진짜 병이 있어서 대여섯 살 됐을 때 간다든지 7, 8살 됐을 때 간다든지 물론 부모가 자녀를 원해서 데려갔죠.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데려갔는데 진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애들 있잖아요. 요새 우리 아이가 뭐 달라졌다 하는 방송 어디서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부모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을 갖고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입양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럴 가장 수도 가슴 아픈 있죠. 거죠. 그런데 그만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까지 졸업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을 수 있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경제적인 도움만 받았겠어요?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라 그렇죠. 그럴까 양육의 그 노력 과정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미처 생각이 안 가는가 모르겠어요. 그건 좀 서글프죠. 섭섭하고. 그래도 입양은 특히 얼굴색이 다른 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으시는 거죠. 우리 홀티 여사님. 세상에는 많이 변하고 있어요. 원래 그렇게 차별 많이 받을 때는 기준은 많아. 그 위치에 미국에 큰 나라가 있으니까는 위치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그 로스앤젤레스 한국 사람이 많으면 별로 어려운 점이 없는데 그 뭐 시골에서 조그만 마을